안녕하세요. 오늘은 떤 좋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다가 제 채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민규가 3살 그리고 은규가 1살인데요. 한창 궁금한 게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것은 부모가 이전에 살아온 삶 속에서 그것들을 지적당했고 그것을 지적당했을 때 좋은 경험이 있고 나쁜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아이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전제가 깔린 상태로 그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이 자신의 노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그 그 민규의 발 한짝에도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정당했을 때 참 많은 서운함이 물려올 겁니다. 왜냐면 자신이 살아온 중 그 행동을 한 시간이라도 사랑하는 부모에게 부정당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면은 되게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30년 된 도자기 장인으로 일을 해왔는데 내 인생에 좀 정말 중요한 아내가 당신의 도자기는 정말 무용지물이고 쓸모가 없고 참 무의미한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는 그 도자기 장인의 30년 인생에 흔들림을 줄 정도로 큰 말이겠죠. 같은 이치로 아이들은 살아온 삶이 작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것들은 그 삶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들이죠. 그렇게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카이로스적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옛날 그 헬라 시대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적 개념을 도입해서 썼는데 전 그 개념이 정말 좋은 것, 정말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카이로스적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자기가 주의 깊게 보고 집중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나의 안 돼라는 부정 명령어 한마디가, 부모의 안 돼라는 부정 명령어 한마디가 아이에게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 돼라는 부정 명령어 속에 사람은 자신이 맞는 합리적 이유를 직관적으로 생각해내죠.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거짓말은 그렇게 첨예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규가 우유를 쏟았는데 그 저의 와이프가 민규를 혼냈어요. 그럼 민규가 요새 말대꾸를 하면서 내 손이 미끄러져서 그랬어. 근데 미끄러졌을까요? 거기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거는 정말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민규는 그걸 업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규가 업고 싶었었던 그 우유를 미끄러졌다고 표현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민규도 알고 저희도 알 거예요.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무기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진실이 무언지를 알고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거짓말하는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길 거라 생각이 되기에 거짓말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그 안되라는 말들이 점점 쌓이다가 축적되고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순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당한 수많은 시간들이 학습되고 그 아이에게 각인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어떤 행동이랑 말도 각인된 그 아이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부정적인 아웃풋만을 내게 될 테니까요. 관계에 금이 간 건 거죠. 이제 부모한테 들었던 그 수많은 부정어들이 참 안 된다고만 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었던 그 서운함들이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고쳐야 할 행동들을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안 되라는 말로만 그 아이들한테 전달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고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가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알고 있다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특히나 그렇고요. 어른들도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고요. 다만 그 그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는데 행동이 성숙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제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된 경험,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 느낀 점이 가장 빠르게 그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민규가 오늘 그 장난감 수화기 이렇게 전화 거는 게 있는데 그거 줄이 이렇게 긴데 그거를 돌리고 놀다가 은규로 그거를 때려버렸어. 은규를 그걸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은규가 울고 혹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은규가 민규 너 때문에 다쳤잖아 이렇게 화를 냈어요. 민규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는 그렇게 수화기를 가지고 돌리고 놀았던 경험들이 자기가 했던 거기 때문에 소중한데 그거를 부정하는 말을 아름이가 한 거죠. 제 와이프가 한 거죠. 그래서 민규는 그걸 듣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 그 저희 와이프가 민규가 또 돌리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낸 겁니다. 극대노를 시전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첫째 아들 민규가 서운함과 함께 그 서운함이 몰려오면서 울면서 저한테 오는 거죠. 아빠, 엄마가 화냈어. 엄마가 너무 화냈어. 이제 그 말의 뜻은 이제 부정장한 자기의 시간을 위로해 달라는 말인 거죠. 네, 그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좀 더 좋은 그 부모의 양육 방법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첫째 아들 민규가 자신의 영역이 있죠. 자기 애들이 놀 때는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 민규는 그 꽃 그림이 많이 있는 이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불을 가지고 나와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 꽃이불은 자신만의 영역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걸 많은 꽃이불이라고 하는데 많은 꽃이불을 펴놨는데 은규가 거기에 침범을 한 거죠. 은규도 놀고 싶어서. 그래서 민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은규 머리를 있는 힘껏 때리는 거죠. 그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은 민규는 은규를 어떻게 자신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화로 내서 강압적으로 막게 한다면은 저와의 관계에서 대화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표현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민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좀 예쁘게 써라. 동생이랑은 평생 같이 가야 할 형제고 너가 상냥하게 대해줘야 될 상대고 그리고 나눌 때의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두 달 뒤인가 은규가 이제 또 민규의 영역에 침범을 했는데 민규의 그 위협 행동이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오지 말라고 위협을 주고 때로는 같이 놀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저는 참 많은 걸 느꼈는데 말이란 게 이렇게 사람의 행동과 그 어린아이의 행동과 습관과 그 습관이 바뀌면 또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은 참 지혜 가득히 무겁게 그 사람한테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들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그 양육 비법이 있다면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든 영상으로든. 감사합니다.